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나이 들매 가나요? 안 읽으면 후회하는 책. 진짜 여러분이 인생 산막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진짜 여러분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여러분이 행복하게 도와드리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벽돌책이고요. 깨면은 정신력 레벨 1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컨티를 뽑아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원하시고 궁금해하시고 이 책이 왜 좋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놀랍도록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새끼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주접싸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다 말해드릴게요. 그냥 오늘 제가 여기에 10권, 엄밀히 말하면 11권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뇌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쪼갤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고 작가님도 몰라요. 내가 앞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임새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말아야죠. 잡아주러 검열하러 온 거예요. 저희 방송은 네. 콘티가 없어요. 그냥 상의 없이예요. 즉석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거예요. 편집도 없어 신박사 TV. 응? 이 정도 해야 공부해야 무슨 강연이 진짜 강연이야말로 강연 자료가 뭐가 필요해? 프리스타일로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책은 이 책은 일단은 어느 부분을 인용할 필요 없이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아도 괜찮아의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책 왜냐면 여러분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가 뭐예요?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가 그거예요. 이 뭐랄까 혼자 사는 추세를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파생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혼외 자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죠. 우리나라랑 일본만 3.2%, 2.9%인데 막 유럽은 20%, 30%, 막 50% 가는 나라가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이 들매 가나요가 여러분이 결국에는 막 다 그거 뭐예요? 왜 저축하고 왜 뭐가 돈이 없으면 미래 가장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플까봐 그 다음에 병들까봐 버려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그거가 미래가 됐을 때 현실판입니다. 현실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 책에 그게 포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평균의 종말 명저죠. 평균의 종말은 제가 어디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189쪽에 나온다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 적정 수명이라는 게 참 어렵다. 너무 낮추면 무고하게 희생되는 생명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또 너무 높이면 온 사회가 단체로 끙끙 앓게 된다. 게다가 사람마도 저마다 생각하는 적정선이 다르니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여기서 이제 의료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정 수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정 수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는 이제 안락사가 허락된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몇 살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균을 내버리잖아요. 거기서요. 이게 적정 수명인데 근데 그게 옳냐 이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너무 오늘 많은 걸 얘기해 드릴 거여 갖고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요 부분만 아니라 평균이 얼마나 잘못돼서 특히 여기서 여러분 여기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냐 이 전반적인 골조가 그거예요. 우리가 처방이라는 평균을 성인 기준으로 때리기 때문에 노인들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거예요. 소아과는 그 평균에서 빼버렸는데 노인들은 그거를 평균에서 성인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평균에 종말돼야 되는데 잘못된 평균이 살아있음으로써 여러분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바로 노인이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개인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 평균이 종말돼야 될 그 분야가 어디냐? 그 세대가 어디냐? 노인분들이죠. 너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번 책이죠. 냉정한 이타주의자 명저죠. 질병과 부상을 예방할 방법은 이미 여러 존재한다. 게다가 효과 좋은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증거도 많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걸리고 다치는 것은 의료계의 홍보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바이오 허브 연구소 여전히 과학만이 인류 진정한 평생 건강을 인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지금에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최첨단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대차게 까냐? 마크 주크버그를 대차게 까. 뻘짓하지 말라고 아주 대차게. 왜? 맞죠. 그러니까 저는 마크 주크버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뻘짓보다 그것이 어떤 미래의학의 그 해결이 위한 전부이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고 작가님 이제 또 되게 유순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나는
혹시 영어 원문 보면 뻑 있지 않나 나는 찾아봐야 돼. 왜냐면은 왜 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대차게까지는 않아요. 적당히 깝니다. 근데 왜 내가 대차게라고 말을 바꿨냐면은 여러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홍보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맘먹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노인 건강에 할애를 하면은 그렇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쉬시나 뻑이 이 사람이 속을 했을 거라고 써요. 이 책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되게 수익은 높긴 해. 비판적 그러니까, 수익은 높긴 해.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노인 의학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은 지금 거를 잘 홍보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꾸 최첨단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다 이제 또 딴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182쪽. 어디 있어? 그다음에 이제 4번이 4번 네 번째가 이 책은 무슨 백과사전을 계속 보는 느낌이야. 4번째는 우리 책이니까 이제 보여드리면은 5점 유건죽이랑 당내고, 예? 건드리 박사님이랑 오메안 박사 쓰시면 5점 유건죽이랑 당내고, 효모 같은 작은 미생물부터 침팬지 같은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면은 건강 상태가 확연하게 좋아지고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 이미 또 5점 유건죽이 저 간헐적 단식 진짜 자주 하고 있어요. 체지방이 줄고 면역계 감인 반응이 늦춰지고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칼로리 제한의 효과는 일일이 열과하기 입 아플 정도로 많다. 여러분 내가 안 읽으면은 여러분만 손해. 나는 졸꾸러기만 챙긴다는 거, 구독자를 챙기는 게 아니라 졸꾸러기만 챙기면 돼요. 저는 그 사람들 건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상위 20% 만들어서 세상에 진짜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면 돼요. 이거는 입이 아플 정도로 여기 5점 유건죽에 나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진짜 당내고랑 입 아파. 나 노인이 아니어서 이 에런스 선생님한테 못 가는 거라 입이 아파갖고 너무 말 많이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174쪽. 또 174쪽.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암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클래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짓누르는 그의 실전적 고뇌는 의사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의료진은 환자의 화학적 요법, 처방, 전해질 수치, 증상, 다음 시술 따위만 신경 쓸 뿐이었다. 자, 여기 여러분 실전적 고뇌에 대해서 여기 아주 잘 나오잖아요. 진짜. 여기서 그 퇴역군인 돌봐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자기는 진통제 없이 죽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게 모두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누구예요? 우리 티스테일 작가님은 그에게 올바른 죽음이었다. 갑자기 박수 한번 치고 있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여러분 진짜 명저예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196쪽. 고약가님도 지금 뭔지 몰라서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뭐 다른 얘기 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안 말해드리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들으면서 다른 거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봐 이제 이제 196쪽은 완벽한 공부법 명저죠. 희대의 명저. 그럼에도 공신력 높은 생명과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골다공증 치료법 관한 인삼 연구 논문을 검색하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이 평균 64세로 정도로 나온다. 골다공증 환자의 평균 연령이 85세로 집계된 현실에 통계하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숫자다. 일단 이건 평균의 종말도 또 들어가죠. 그렇죠? 말하자면 임상 연구의 4분의 1이 진짜 이 병을 알 만한 나이들의 환자를 애초에 배제시키는 셈이다. 이는 35세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연구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뭐예요? 여러분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메타인지가 낮으니까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학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환자는 85세인데 64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으니까 어때요? 연구란 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35세를 대상으로 폐경 연구를 해요. 지금 한창 아이를 낳을 시기의 여성인데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기 메타인지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진짜. 그 다음에 7번이 188쪽. 또 명저 나오네. 또 명저. 명저네 계속 다. 장난. 이거는 거의 명저 1등인데 일치월장이라고 있어요. 작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암을 극복했다. 그러면 얼마간 잘 살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암부터 기타 생체 장기 질환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부작용들이 뒤늦게 나타나기 십상이다. 또 누군가는 심장마비 혹은 감염을 이기고 살아남아 계속 성실히 나이 먹어간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오래 살수록 현대사회의 의학기술이 더 이상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확률도 따라서 높아진다. 이쯤 되면 본인이 체면을 포기한 것은 당연하고 가족, 친지의 동정심에 메마른 이거 말을 너무 잘 써. 내가 지금 빨리 나오고 이거는 천천히 가겠다. 이쯤 되면 본인이 체면을 포기한 것은 당연하고 가족, 친지의 동정심도 메마른 지 오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맥락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치열한 토론, 이 안락사 있잖아요. 진짜 치열한 토론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명이 끊겠다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합법인 주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분은 노인의학과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면 뭐예요? 평생 사랑해요. 근데 동정심이 메말랐대요. 왜?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병을 산 게 아닌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족의 동정심이 메말랐대요. 맥락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 근데 이 책은 진짜 맥락적 사고의 끝판왕 책이에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쓴 것뿐이지 이것보다 더 맥락적인 사건이 여기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되게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여기는 안락사에 대한 부분,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논의를 되게 진지하게 지식인이면은 막 개품 똥폼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은 다른 세대하고 맥락이 완전 다르고 노인 중에서도 개개인의 맥락이 다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거 아까 여기에 안 적어놨는데 하나 아까 뺀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전 방송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300 아 내가 지워버려서 안 보이네. 여기 있다. 394쪽. 여러분 이거 보면은 내가 뭔 얘기했는지 더 이해갈 거야. 이거 보면 확실히 알겠네. 프랭크는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서 잘 들으세요. 죽음보다 나쁜 상태. 표현이 여러분 뭔 이인지 이해가세요? 죽음보다 나쁜 상태.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로 꼽힌 6가지 문제가 있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거 우리도 이제 우리가 다 설문조사 할 거예요. 6가지 문제가 있대요. 죽음보다 병이 났어. 치료했어. 항암 치료에서 극복 성공했는데 죽음보다 나쁜 상태. 앞에 거 말한 거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변실금과 요실금. 아침에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24시간 간병의 필요성이다. 앞에 거랑 완전 이게 크로시 딱 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노년기와 죽음에 대해서 특히 죽음에 관한 이제 한 달 전부터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은 당사자도 힘들고 가족이 동정심이 메마른다잖아요. 어떻게 나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가족에 대한 동정. 근데 우리는 이분 앞에서 그런 거를 말할 짬밥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분은 노인의학과 전문이라니까요. 평생 노인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진짜로. 말할 짬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그거에 그 한계를 두면 안 되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발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진짜 명저죠. 스케일. 스케일 178쪽이에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학계에서는 한 번에 질병 한 가지씩만 해결해 인류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견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설령, 암, 심장질환, 치매, 당뇨병 등 현대사회 사망순위 상위권에 자리한 모든 질환이 완치 가능해지더라도 그 결과는 인류가 버는 시간은 고작 몇 년에 불과하다.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분이 이거 슬케 읽고 쓰신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면 뭐 연구 논문 보셨거나. 근데 뭐 우리가 뭐 전편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암, 심장질환 다 정복해도 3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3년, 5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스케일 나왔죠. 그다음에 9번. 9번은 뭐야? 247쪽. 고역가님이 진짜 너는 이런 것도 찾아왔냐 그럴 거예요.
9번은 블랙스완이에요. 이런 것도 찾았냐 그러는 표정이니까 잘 봐요. 사건의 발달은 엉성한 메모였던 걸로 드러났다. 애초에 음상이야기에 문의한 행정 직원이 내 말 허투루 받아 적은 메모가 축약에 축약을 거듭해 맥락을 알아둘 수 없는 다혈의 나론을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의사는 동네 꼬마가 건 장난 지급을 하면 무시할 수밖에. 게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나고 하필 이날 구급대원은 밀리에게 내려주자마자 바로 호출 장소로 출동을 하느라 밀리의 서류를 인계하는 걸 깜빡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응급실 역시 이날 유독 위중한 항제로 북새통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에런스 선생님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 상황 운이 좋게 복잡게 해서 왜냐면 여러분이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 대해서 노인인데 노인의학과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옆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행운을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예요. 복잡게가 이거는 음의 블랙스완이나 이 사람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로 보내면서 내 말 받아 적으라고 빨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다 받아 적게 한 거예요. 근데 적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해를 했는데 어때요? 그것도 서류도 인계도 안 했어요. 서류도 인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또 그날따라 응급실이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완전 북적북적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예상치 응급실 가면 여러분 기대치가 뭐예요? 바로 치료받는다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블랙스완 이렇게 쌍으로 탁탁 맞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건 안티프레즈라 그렇죠.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 되게 황당하게 명저 폭군. 폭군? 잘 봐요. 의료 사회와 복지 사회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국고를 털어 노인들에게 돋보기 안경, 보청기, 지팡이, 틀니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미국은 그런 것들의 의료기기가 아니라며 비용 전액을 당사자 혹은 가족에게 떠넘겨버렸다. 여러분 폭군이 정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폭군에서 나오죠. 여러분 폭군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포퓰리즘으로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그러지 특히 무능한 폭군은 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러분 당장 왜냐면은 수술 받는 거는 뭐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일단 돈을 많이 갖고 가요. 맞죠? 그러니까 다 커넥션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이 있습니다. 검은 커넥션. 그러니까 그 폭군에서 또 조력자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가는데 안경 이런 거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서 폭군. 여기 폭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의사도 어떻게 폭군이 되는지.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폭군이 되는지. 우리가 노인한테 어떻게 폭군이 되는지. 폭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수치심이라는 그런 코너 그 제목의 네. 글이 있어요. 저자분이 얼마나 뛰어나시냐면 왜 이분이 수치심이 느낀다면 그 스토리를 쭉 읽은 다음에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의사로서 자기가 환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폭군의 모습이 나온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낀 거야. 내가 되게 싫어했던 그런 자아상인데 나도 모르게 의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야. 그거를 에피소드 쭉 쓰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딱 쓰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분 글도 잘 쓰시고 그렇게 또 이분이 자기 반성도 잘 하시고 또 이런 신 박사님 여기 얘기해 주셔서 이런 책들이 몇 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쭉 말씀해 주셨죠. 모든 걸 담긴 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정리한 최종 게 정리해 있어요. 주시는구나. 뭐냐면 역시 이 책은 한마디로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궤를 메우기 위한 내 노력의 산물이다. 나는 과학과 의학은 물론이고 역사, 인류학, 문학, 대중문학까지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는 누구이고 현대의학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어떤 원칙을 따르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수록된 일화 대부분은 나이 든 환자들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인생을 얘기한다. 등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책이 다 들어있는데 방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뭐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 작가님이랑 한 대화 에피소드를 제가 그거를 솔직하게 찍지는 못했고 재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갑니다. 뭐야 이거? 형 장난 아니야. 나 졸라 똑똑한 거 같지 않아? 제가 고 작가님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 작가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책 많이 읽어서 엄청 똑똑했지. 그랬어요 진짜. 재연을 잘 못하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렇지 그 얘기했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읽고 싶은 책도 생기고 더 읽고 싶은 책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책만 한 층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그게 많이 보여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신박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거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책을 보면서 그 책이 막 이건 이 책, 이건 이 책. 고 작가님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이거를 거를 전혀 못했는데 이제는 뭐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막 프리스타일 랩. 오늘은 낮은 BPM으로 가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컨티뉴한 건데. 그래서 바꿔줄게. 예전에는 본인이 뭐 맨날 안 똑똑하다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똑똑은 한데 지적이지 않은데 이제는 점점 진짜 지적이지기까지 하고 있어요. 욕티스트예요. 여러분 욕쟁이가 아니라 저는 욕티스트입니다. 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일 뿐이지 저는 욕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욕이지 my life.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저는 욕을 할 겁니다. 새끼들 잘 있어라 그러면서 진짜 나는 나 간다 이 새끼들아 그러고 갈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튼 진짜 이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저처럼 공부한 책들, 책입니다, 공부한 책들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 지으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책을 갖고 책 소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